깜짝 인사가 나왔죠. 국정원장의 박지원, 통일부 장관의 이인영, 국가안보실장의 서훈 뭐 이렇게 되는데 일단 통일부 장관 이인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아요. 뭐 임종석이나 정세현 뭐 이 두 분도 거론이 되긴 했지만 이인영으로 최종 낙점된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말하자면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하고는 국회 인준은 없어도 임명 가능한데 21대부터 바뀐 게 뭐예요? 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떤 것 다 통과가 가능해. 심지어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도 통과가 가능해. 그러니까 그냥 이건 된 거야. 물론 이제 하나의 변수가 있긴 있죠. 인사청문회를 했더니 뭔가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어 중간에 스스로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검증을 통해 가지고 낙마할 사람을 골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그게 또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 낙마가 돼버리면 정권에 굉장한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물론 조국 장관처럼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긴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저는 이런 그 인사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 중에 가장 화제는 박지원 국정원장 아닐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박지원한테 붙었던 단기간 내에 별명이 있었어요. 문모닝. 아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시절에 아침마다 문 대통령 까는 그런 시절에 박지원이 있었고 특정 시점에 이 박지원 이제 신임 국정원장 내정자가 어떤 순간부터는 문 대통령을 어마어마하게 지지하는. 그 박지원 하신 분이 오늘 SNS에 올린 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SNS요?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제 입에서는 정치라는 정자도 울리지도 않고 국정원 봉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정원 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SNS 활동과 전화 소통도 중단합니다. 후보자로 임명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이호 여사님이 하염없이 떠오릅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이분이 80이 넘으셨거든요. 아니, 80이 다 되신 분이죠.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 외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문 대통령보다 사실 연세로만 따지면 거의 한 12, 13년 이상 선배 되는 분인데, 그러니까 박지원 싫은 사람들은요, 뭐래도 꼴 보기 싫을 거예요. 사실 이분 우리가 비판도 많이 했고. 근데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부의 그 어떤 세력들처럼 국정원장이 되건 장관이 되건 무조건 까는 사람들 있죠. 문 대통령 지지자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저는 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근데 이분의 이 경험이랄까 이건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국회 내에 20대까지 가장 정보에 밝은 사람은 박지원이었어요. 실제로. 그 박지원 그 전 의원이 어떤 그 기억들 하시겠지만 조국 장관의 표창장, 조민 씨의 표창장을 보여준 사람도 박지원이지. 상상을 초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국회에서 주로 정보위원회 활동을 제가 알기로 12년 이상 했을걸요. 그러니까 국정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정원 출신이거나 무슨 정보통이거나 이런 걸로 임명한다면 저는 국정원 통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박지원 실장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국정원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외부 통제의 개념으로 보면 이만한 인물도 없는 거죠. 정말 인사가 잘 됐다고 느끼는 게 이미 댓글 알바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고 그리고 미통당도 반대를 하고 나섰거든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정말 맞는 분들을 잘 인사했다라고 느껴집니다.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박지원이라는 분의 스탠스를 떠나서 굉장히 유능한 분이에요. 그리고 국정원이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국정원 개혁 과제를 상당 부분 완수를 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우리 누구였죠? 그 잠금 사건. 국정원 셀프 잠금 사건에 빛나는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위치.
얼마 전에 승진했다고 하죠. 그걸로 상징되는 국정원 개혁에 과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가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박지원을 선택한 거는 저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가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국정 후반기에 무엇에 집중을 할 것인지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박지원 내정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김홍걸 의원하고 손혜원 의원은 좀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은 좀 대승적으로 서로 갔으면 좋겠고, 뭐 지금이 와서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 갖고 있는 분들도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은 저는 이분이 문 대통령을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에서 스탠스가 한때는 문모닝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표 까는 재미로 살았던 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그게 나중에는 문 대통령을 민주당이 아니면서도 또 적극 옹호하는 쪽의 입장에 섰던 분이기도 하고, 어쨌건 문 대통령은 진짜 저 같은 분이세요. 나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깠던 사람을 중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치? 나는 나를 깐 사람을 중용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인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문 대통령은 저랑 굉장히 그 뭐랄까 약간 클론 같은 느낌? 푸나님 공감들을 안 한다 이거. 아니 푸나님을 누가 깠는데요? 어떤 X가 깠는데? 조용히 해보세요. 이제부터 깔 거니까. 우리 정변이 깐다는데요. 실제로 그런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문 대통령을 막 이렇게 지켜드리려고 해서 또 조용했다 이런 건 아니고, 딱 어떤 타이밍에 이 사람이 적재적소에 있다 생각하는.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해요. 박지원보다 훨씬 더 마땅한 인물이 없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겠다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최선의 인물을 고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청문회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공직에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문모닝 당시에 박지원의 스탠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뭐라 해야 되지, 좀 관계를 좀 의심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그때 당시에 국민의당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자기의 역할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그게 잘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저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짜증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또 국민의당에 몸을 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달리기 잘하시는 분을 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참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다음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로 생각보다 이인영 후보자가 이 남북 관계에 굉장히 박대요. 뭐 상임위원회도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이인영 후보자를 임명한 이유는 통일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는 게 정설이죠. 그러니까 교수 출신이 여권 내에서 사실은 득보잡에 가까운 사람이 통일 주장을 막 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쳐. 들어 말 않겠어요. 이제 통일부 장관을 올려놓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김현철 전 장관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또 북한과의 어떤 회담이 있어가지고 배석한 적이 한 번도 없다잖아요. 정치인의 비중,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추미애 장관이 간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법무부에 힘을 실으려면 여당 대표를 지낸 그런 사람이 올라가는 거랑 비슷하게 지금 이인영은 그 가장 핫한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이분이 통일부 장관으로 가면서 남북관계 통일부에 무게가 달라지는 거죠. 정부 부처만 점자로 놓고 보면. 지금 여기에다가 법안 발의도 하나 됐죠. 최근에 통일부를 이제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도 발의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인영 장관의 발탁, 요게 이제 또 화제가 되는 것 같고, 기존의 국가정보원장 서훈 정보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됐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금 뭐 특보가 된 거죠. 지금 임종석 전 실장과 함께. 자, 어쨌든 되게 좀 충격 먹었어요. 박지원 그러니까 전 의원이 국정원장이 됐다는 뉴스를 딱 보고 이게 두 번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첫 번째는 박지원이 거기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땡.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 박지원은 진짜 문 대통령 많이 까던 사람인데 하니까만 땡. 아, 깊은 뜻이 문 대통령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렇죠. 적을 중용할 수 있다는 거는 적은 아니지만 아무튼간에 자기를 그렇게 헐뜯었던 사람을 중용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그것도. 근데 그게 결국은 이기는 길이에요. 살아보면 다 알게 될걸?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을 배척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그런 사람을 내 편 만들잖아요. 그럼 아까 박지원의 SNS에 쓴 거랑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게 돼. 그러니까 나 좀 봐달라고 까는 경우가 되게 많아. 특히 권력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걸 얹잖아 가지고 넌 평생 안 봐 하면 끝까지 이 사람은 나의 반대 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깠던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과정을 만들다 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이 훨씬 충성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그 리더십 공부를 사람들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한테 비판적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면 그 지도자는 성공한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의 볼턴 사태이고 트럼프하고 그 남북한의 미국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그 주도가 남한하고 북한으로 간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북한에서 볼 때도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미국을 제치고도 이제 개성공단이나 우리 관광이나 향후 SOG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걸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마 북한에서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푸나님 얘기 듣고 진석사가 좋아하고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품고 있을 것 같다는 그래요? 생각. 반대합니다. 진중권은 전문성이 없잖아. 뭘 중용할 수가 없잖아요. 네, 기대하지 마시라고. 잠깐만요. 전문 까기로. 만약에 진중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같은 데 임명한다고 하면 진중권이 싫어할까요? 안 싫어할까요? 좋아하겠죠. 그걸 어떻게 바뀌나요? 좋아하는데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이상한 신호를 줄 수 있겠구나. 네. 그렇죠. 만약에 척척석사를 그렇게 중용한다면 저는 반대할 겁니다. 그때는. 아니야. 내가 말했지. 나는 문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라면 그로부터 빨고 핥겠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우. 근데 문 대통령이 절대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절대. 여기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절대요. 아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장관으로 있는 분들 김현미, 이은혜, 추미애, 박영선 이 네 분이 다 소위 말하면 극문들 이천파한테 엄청 까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일단 문재인 정부 일원이 됐으면 까던 걸 중단해야 되거든요. 무슨 이슈만 나오면 계속 까는 사람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국 장관을 지키겠다는 타이틀 하나 걸어놓고 굉장히 나름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해요. 근데 추미애를 엄청 깠었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응원을 못하는 거야. 스탠스가 되게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이재명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생각하면 되게 쉬워. 난 박지원 싫지만 대통령 임명했으니까 문재인 정부 일원으로서 응원하겠다. 얼마나 훌륭해. 그래도 자기가 까던 사람이라 함부로 쉴드를 못 치겠다는 사고라도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그 정도 사고라도 되니. 그러니까 윤석열을 엄청 욕하면서도 추미애를 응원을 못하는 이상하게 기형적인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문 대통령 개인적으로 좋아서 응원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20%도 안 돼.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는 나를 위해서야. 그러니까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문 대통령을 대상화시키면 안 된다고. 대통령 뽑아주니까 왜 못해라고 말하는 건 가장 나쁜 방식의 지지예요. 문 대통령 자체가 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동일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일시라는 그 힘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 내 자식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문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배척하는 상태로 가면 결국 문 대통령 혼자 남더라 이런 거예요. 박지원에 의해서 상당히 보고 있고 그 상황에 진중권은 아니길 바랍니다. 아니어야만 합니다. 그래도 급이 달라요. 급이 다릅니다. 야, 나 진석사는 계속 강연만 하는 걸로. 내가 지금 정의 3번째 올렸어. 진중권은 땡. 이거 참. 자, 일단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또 새로운 그 내용이 들어오면 또 방송 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